안녕하세요. 유스임팩트 대표 임재진입니다. 매년 가을마다 12학년 시니어 학생들이 대학 원서를 제출하기 위해 열심히 준비합니다. 대학 원서를 준비할 때 학생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게 바로 지원할 대학을 선택하는 겁니다. 미국에는 좋은 대학이 정말 많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하버드, 컬럼비아, 유펜, 브라운 같은 아이비리그 사립대학도 있고요. UC 버클리, UCLA, UIUC, 조지아 텍 같은 공립대학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분들에게는 조금 생소할 수 있지만 윌리엄스, 에머스, 퍼모나 같은 리버럴 아츠 대학도 있습니다. 대학마다 장단점이 분명하고 종합 순위부터 전공 비율 순위까지 정말 다양한 기준으로 대학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에 Early Decision, Early Action, Regular Decision으로 지원할지 아주 중요한 결정까지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Early 과정으로 대학에 지원하는 것이 레귤러 과정에 비해서 합격 확률이 높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어느 대학에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옵션들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어느 대학에 지원할지 결정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오늘 세미나 주제는 조금 낯설게 들릴 수 있습니다만 탑 20 대학 중에 얼리로 지원하면 오히려 합격률이 낮아지는 대학들에 대해 이야기 드리려 합니다. 특히 하버드, 프린스턴, 스탠퍼드, MIT 같은 최상위권 대학일수록 얼리 지원이 전략적으로 유리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많은 분이 간과하는 점부터 말씀드릴게요. 하버드, 프린스턴, 스탠퍼드 같은 대학은 얼리로 지원하면 합격률이 높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얼리 과정에서 합격하는 지원자의 상당 부분이 이미 대단한 훅을 가지고 합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하버드의 스포츠 리크루트 학생은 합격률이 무려 86%에 달하고 레거시 학생, 동문 자녀는 약 33%, 그리고 교수, 스태프 자녀도 높은 합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하버드 합격자의 43%가 스포츠 선수, 레거시, 교수 자녀 등 특권 입학 경로로 합격했으며 그렇지 않았다면 75%는 합격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하버드 합격자의 절반 가까이가 이런 특혜, 어떻게 보면 뒷문을 통해서 합격하는 학생들입니다. 이건 오늘 주제와 상관이 없는 얘기긴 하지만 미국 대학 입시는 절대 공정하고 투명한 과정이 아닙니다. 200억에서 300억만 기부하면 아이비리그 대학도 프리패스로 합격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슈로 인해서 매년 수십억에서 수백억씩 기부를 하던 메가 도너들이 모두 기부를 끊어서 어떻게든 기부자들을 모으기 위해 20억, 30억만 기부해도 아이비리그 합격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너무 공정하지 않으니까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정부의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대학이 인종별로 학생의 점수를 공개하라는 명령까지 내릴 정도입니다. 그래서 컬럼비아와 브라운 대학이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서 합격생들 데이터를 공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미국 대학의 입시 시스템이 조금 더 투명하고 공정해지면서 아시안 그리고 한국 학생들이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기회가 계속해서 더 많이 생길 겁니다. 이미 많은 상위권 대학에서 매년 아시안들의 합격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의 원래 주제로 다시 돌아오면은 얼리 입시는 합격률이 높아 보이지만 이미 입시에 유리한 조건과 훅을 갖춘 일부 학생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아 나머지 일반 학생들에게는 실질적인 이점이 크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Restrictive Early Action, REA 제도에 대해서도 자세히 봐야 합니다. 하버드, 프린스턴, 예일 같은 대학들은 Early Action 대신 Restrictive Early Action, REA라는 제도를 운영하며 이는 비구속적이지만 다른 얼리 지원을 제한하는 방식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REA로 하버드에 지원하면 다른 학교의 ED나 EA 지원 기회까지 모두 포기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결국 얼리가 유리해 보이지만 다른 대학의 ED 기회를 잃으며 전략적 선택권을 축소시키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실제 통계를 보면은 많이 알려진 대로 하버드 REA 합격률은 약 9%, 프린스턴은 12%, 예일은 10% 정도로 집계됩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얼리 과정에서 합격하는 많은 학생들이 스포츠 장학생, 레거시 등을 통해서 합격합니다. 또한 하버드 입장에서는 굳이 얼리 과정에서 많은 학생들을 합격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레귤러 디시전에서도 좋은 지원자들이 많이 지원하고 최종 합격자가 대부분 하버드를 선택하여 진학하기 때문입니다. 미리 합격장을 주지 않아도 알아서 다 하버드를 선택하고 진학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지원자라도 얼리에서 결정을 하지 않고 레귤러까지 디퍼해서 나중에 합격을 시켜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10위권 대학들처럼 학생이 우리 대학에 올까 안 올까 불안해하면서 ED로 잡아두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도 오늘 주제와는 상관이 없긴 하지만 재밌는 정보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권 대학교들은 왜 이렇게 운동선수들을 많이 선발할까요? 2000년에서 2020년 통계를 보면은 스포츠 장학생으로 선발한 학생 수가 평균적으로 45%나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일반 학생 수는 33%밖에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대학들이 왜 이렇게 스포츠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을까요?
결국 다 돈 때문입니다. 2019년 조사에 따르면은 아이비리그 대학들이 미식 축구 대회 리그를 통해서 3천만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미식 축구 리그 하나로 약 400억 이상을 벌었습니다. 이게 2019년 자료니까 아마 현재는 거의 2배 가까이 될 겁니다. 스포츠 리그를 통해 매년 대학들이 수천억을 벌고 있으며 일부 작은 대학들은 스포츠 팀이 벌어들이는 매출로 운영이 된다고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디비전 1, 디비전 2 스포츠 선수로 지원한다면 합격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고 이 영상을 보고 갑자기 스포츠를 열심히 하고 그러지는 마세요. 한국 학생들은 거의 국가대표 수준을 하는 게 아니라면은 사실상 스포츠 장학생으로 선발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국가대표 수준이 아니다. 그럼 스포츠는 그냥 스트레스 풀고 친구들 사귀는 목적으로 취미 활동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 다시 영상 원래 주제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왜 탑 20 대학 중 일부는 얼리에서 합격률이 오히려 낮을까요? 첫 번째 이유, 얼리 지원은 대학이 학생의 의지를 확인하고 이웃 레이트를 보장받기 위한 전략적 장치입니다. 대학은 우수한 학생들을 뽑는 것도 목표지만 합격을 시켜줬을 때 우리 대학을 선택하고 진학할 가능성이 높은 학생을 선발합니다. 그래야 이웃 레이트를 올리고 대학 순위도 함께 올릴 수 있습니다. 대학은 학생들을 교육하는 기관이기도 하지만 수조에서 수십조 원 규모의 거대한 사업이라는 것도 명심하셔야 합니다. 하버드, 프린스턴, 스탠퍼드, MIT 같은 대학은 모든 지원자들의 1순위 대학, 드림스쿨이기 때문에 굳이 얼리 디시전으로 합격생들을 붙잡지 않아도 학생들이 다 알아서 등록하고 진학합니다. 그래서 얼리 디시전이 아닌 얼리 액션을 제공하고 다른 대학들에 비해 이웃 레이트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굳이 얼리 과정에서 많은 학생들을 뽑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느 대학들이 얼리 전략이 그리 효과적이지 않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힙스 같은 대학 외에도 대부분 얼리 액션으로 지원하는 대학들은 얼리 과정으로 지원하는 어드밴티지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합격을 해도 얼리 디시전처럼 바인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얼리에서 합격한다고 해서 꼭 그 대학을 가야 하는 게 아닙니다. 레귤러로 지원해서 더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리 액션으로 지원하는 하버드, 프린스턴, 예일, MIT, 스탠퍼드 등은 합격, 불합격 통지서를 미리 받는 것 외에는 거의 달라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얼리로 지원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얼리 디시전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을 지원하지 못하게 되면서 기회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위, 30위 대학 중에는 조지타운, USC도 얼리 액션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오히려 EA 합격률이 레귤러 과정 합격률보다 낮은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얼리 디시전으로 지원하는 대학은 거의 무조건 얼리로 지원하는 어드밴티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합격하면 무조건 가야 되기 때문에 이웃 레이트 보호를 위해 자격이 조금 안 되어도 합격을 시켜줍니다. 레귤러 과정으로는 합격률이 낮지만 얼리 디시전으로 지원하면 합격률이 높아지는 대표적인 대학들이 코넬, 존스 홉킨스, 노스웨스턴, 에머리, 라이스, 워싱턴 유니버시티 세인트-루이스, NYU 등입니다. 일부 대학은 11월에 지원하는 얼리 디시전 1 과정, 1월 1일에 지원하는 얼리 디시전 2 과정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얼리 액션보다는 얼리 디시전 과정을 제공하는 대학에 전략적으로 지원하면 합격 확률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습니다. 성적과 SAT 점수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활동을 통해 매년 여러 명의 학생들이 정말 부족한 점수로도 22, 30위권 대학에 합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에는 공부를 못해서 유스임팩트 활동을 못하겠다. 유스임팩트 활동은 공부 잘하는 학생들만 하는 것 아니냐라고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모든 학생은 대학 지원 시 10개의 활동을 작성해야 합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유스임팩트 활동을 활용해서 아이비리그 대학을 목표로 지원하고 점수가 부족한 학생들은 원래 성적으로는 52, 60위권 대학이 적합하더라도 활동을 통해서 점수를 어느 정도 보완해서 22, 30위권 대학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점수만으로는 한계가 있더라도 전략적인 전형 선택과 차별화된 활동 준비가 결합되면 상위권 대학 합격의 문은 충분히 열릴 수 있습니다.